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2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떤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 노나라를 지켜달라는 스승의 간절한 부탁이었죠. 스승의 마지막 뜻을 받든 이 제자의 이름은 바로 자공. 그는 조국 노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중대한 임무를 띠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 날카로운 칼끝을 다른 곳으로 돌려놔야만 했거든요. 네, 이 자공이라는 인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창한 말씀씨와 뛰어난 외교술로 이름이 높았죠. 그는 곧장 제나라로 가서 당시 실관을 쥐고 있던 전상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대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교활하기까지 한 제안을 하나 던지죠. 자공은 이 전상에 숨겨진 야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왜 힘없는 노나라를 치십니까? 저기 부패해서 쓰러져가는 오나라가 훨씬 더 큰 먹잇감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추긴 거죠. 결국 전상은 자공의 말에 넘어가서 공격 목표를 노나라에서 오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자공은 다음 목적지인 오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만한 왕 부차를 만나죠. 이번엔 도발작전입니다. 제나라가 오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속이 텅 비어서 툭 치면 쓰러질 고사목 취급을 하더군요. 이렇게 경쟁국의 시선을 빌려서 부차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어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왕부차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모욕감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제나라를 공격하겠다고 맹세하죠. 자, 이렇게 부차는 자공이 파놓은 함정에 제발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공의 정말 큰 그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외교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그는 다음으로 남쪽에 있는 월나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훗날 부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또 한 명의 왕, 바로 구천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월화왕 구천이라는 인물, 정말 인내심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부차에게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뒤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쓴 쓸개를 핥으면서 그날의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겁니다. 자공은 이런 구천에게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계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을 돕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라는 거였어요. 오나라를 도와 제나라를 치는 척 군대를 보내서 신임을 얻고 전쟁으로 오나라의 힘이 빠졌을 때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라는 거죠. 야, 정말 칼 한 번 안 쓰고 여러 나라의 운명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손자병법의 정수가 담긴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왕부차는 월나라의 지원군까지 얻게 되니까 신이 났겠죠? 의기양양하게 제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을 칭송하는데 딱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 이 계획에 결사 반대를 외치고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오자서, 오나라 최고의 충신이자 당대 최고의 전략가로 꼽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이 모든 계획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격렬하게 반대한 거죠. 오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나라는 기껏해야 피부병 같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월나라는 우리 심장부에 생긴 병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도려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어요. 손자병법에서도 적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차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작 자신을 죽일 치명적인 병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충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자서는 이제 오나라는 망했구나 하고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남몰래 자신의 아들을 안전한 제나라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행동이 그만 발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자서의 정적인 간신배 백비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백비는 옳았구나 하고 무릎을 쳤을 겁니다. 오자서를 제거할 완벽한 구실을 찾았으니까요. 자, 이제 간신 백비와 월나라가 보낸 미녀 첩자 서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오자서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시작합니다. 백비는 왕에게 달려가 이렇게 고합니다. 보십시오. 오자서가 아들을 적국인 제나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순식간에 역모로 둔갑시켜버린 거죠. 이 말을 들은 부처왕은 마음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깊은 의심과 불안에 휩싸인 그는 하필이면 위안을 얻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바로 서씨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설계자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셈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오자서 대인이 저에게 제 나라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다며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 저를 꿰어내려는 수작이었나 봅니다. 아, 이건 뭐 반역죄, 치적 문제까지 엮어버린 겁니다. 부차는 질투심에 눈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죠. 결국 분노와 의심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힌 부차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날 밤 오자서의 집에 왕이 보낸 사자가 도착합니다. 사자가 들고 온 긴 나무 상자 안에는 총루라는 이름의 명검 한 자루가 들어있었죠.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신하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하면서도 명예로운 죽음의 방식이었죠. 죽음을 앞두고도 오자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이며 정말 소름 끼치는 첫 번째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눈을 뽑아서 동쪽 성문에 걸어두어라.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유언은 더욱더 섬뜩했습니다. 내 무덤가에는 개우동나무를 심도록 해라.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왕의 관을 만들 때쯤이면 바로 왕이 죽는 날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어리석은 왕의 최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저주나 다름없었죠. 결국 오자서는 왕이 보낸 그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격분한 부차는 그의 시신마저 가족 부대에 담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죠. 이렇게 한 시대의 위대한 영웅은 적군이 아닌 아군의 간신과 어리석은 군주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충정을 잊지 않고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고 사당을 지어 그를 신으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충신의 쓴소리와 간신의 달콤한 말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나라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수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